헌법재판소 오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조금 전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즉각 직무에 복귀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도 그렇고 전문가들 대부분 기각을 예상했습니다만 만장일치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헌법재판 결정에서 물론 만장일치되는 경우 상당히 많죠. 너무 네. 명백한 경우에.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또 이 위반 자체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아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전체적으로 일부의 이제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전원 일치로 해서 기각이 된 거죠. 네, 성실 의무 어겼지만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 않았다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중대한 것이라는 자체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 위반을 했을 때 항상 그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하나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경우까지 이제 탄핵의 대상이 돼버리면 사실 이제 국정 운영이랄지 어떤 국가의 기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 사유는 그 앞에도 이제 중대한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제 요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대하다, 중대하지 않다. 이것은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법적인 것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 종합적인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헌재는 뭐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단 탄핵 심판 어떤 주요 쟁점인데 법안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최초의 탄핵 심판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180일 이내에 이제 결정을 네. 내리게 돼 있죠. 이제 그렇지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163일인가요? 이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63일인가요? 기간이 비교적 짧았죠. 이렇게 네. 이제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인 영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기를 한 이틀 2번 정도 했고요. 네. 4번에 걸쳐서 이제 공개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고할 때는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특별기를 잡아가지고 한 것은 그만큼 이제 국가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이제 국민을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판단은 이태원 참사 269일 만에 또 탄핵 소추 167일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얘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이 걸렸습니다. 네. 자, 167일이 걸렸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뭐 많으면 많다고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렸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짧으면 짧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소추는 이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정치적 부분이 강해요.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 판단인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네. 법적인 판단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취지고 더군다나 지금 전원 일치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으면 뭔가 조율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거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소추위원 측이 이제 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고 피청구인 측이 이상민 장관인데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방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소는 또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고요. 특히 이제 선고기일에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개 변론기일 때도 나올 필요가 없고 대리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대리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공개 변론에 응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인 김도부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김도 위원장이 소추위원이면서 사실은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여당의 장관에 대해서 소추위원 한다는 역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중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리인들이 나와서 공개 변론에 임하고 아마 관련된 뭐 서면 같은 것도 대부분이 다 대리인 통해서 제출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이상민 장관 판결 직후 결과 나온 직후에 정쟁 소모적인 정쟁은 좀 자제다.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 주도로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바로 직무에 복귀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하고 이제 파면 결정이 됐으면 당연히 이제 파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수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의 어떤 직위 또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67일 동안 이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복귀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인사랄지 아니면 특히 이제 수해 복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가의 안전재난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마 본인이 할 일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야당에서 탄핵 소추를 결의해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단 탄핵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공개할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인 이제 민주당 측면에서 보면 설사 이게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유족의 아픔이랄지 이태원 참사의 어떤 원인과 또 결과에 대해서 사실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 공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으니까 이 부분은 존중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향후에 있어서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판결에 대한 이제 김광삼 변호사의 생각이었고 아까 저희 국회 연결해서 이준엽 기자가 전해준 공방의 발언은 여당 같은 경우는 당연한 귀결이다.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정치권 공방은 또 국회 연결해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 아까 저희가 핵심 쟁점을 얘기했었거든요. 세 가지로 좀 좁혀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탄핵 심판 주요 쟁점 그러니까 법적 판단의 어떤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탄핵이 되려면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탄핵 사유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헌법은 이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방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럼 예방조치 의무에 대해서는 과연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했느냐 이 부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 되겠죠. 헌법 위반이 되겠죠. 네. 그런데 국가안전기본계획이 사실은 이것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인데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전에 이게 이제 수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해야지만 이런 걸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헌법 위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탄핵 사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 위반을 보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후 대응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난 다음에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기본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후 재난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이제 보고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해 상황이랄지 원인이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는 받았지만 그 당시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난안전기본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거고 마지막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어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또 품위 유지 의무거든요. 이 부분은 이상민 장관이 이제 언론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존대로 어떤 뭐 소방이랄지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이건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이걸 의도적으로 왜곡하려고 어떤 원인이랄지 경과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뭐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중대한 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사실 그동안 4차례 정도 공개 변론을 열어서 국회 측과 또 이상민 장관 측이 맞섰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중대한 법 위반이 없어서 파면은 부당하다. 국회는
장관으로서 의무를 외면했다. 이런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지만 오늘 헌재의 판단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별개의 의견 말씀하셨는데 일부 재판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전 결과, 기각이란 결과는 전원일치, 만장일치였습니다만 별개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아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걸 법률 위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헌법재판관이 이건 부적절한 의견이고 이제 법률 위반이 맞다. 하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이상민 장관의 그 언행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부적절한 정도가 네.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거냐 중대하지 않는 거냐 그리고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뭐 다수 의견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고 네. 소수 의견은 부적절한 것은 맞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개진한 거죠. 네, 마침 화면에 또 유가족 모습이 나오는데 유족들도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담하고 아프다면서 모든 기관의 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의 아픔을 또 그때 참담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공개변론 참여하고요. 네. 의견도 다 개진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이상민 장관의 어떤 탄핵 사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했는데 결국 이제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뭐 특히 어떤 재난 안전에 있어서는 최고의 이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장관이 책임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사태는 발생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불만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감정적인 면하고 네. 또 법적인 면은 좀 다른 면이 좀 있고요. 또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또 헌법과 법률 위반 측면은 좀 굉장히 더욱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족들의 굉장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겠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마 유가족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걸까요? 아마 이걸 꼭 미쳤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경찰의 판단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훨씬 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무혐의한 내용을 재판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수사기록 이런 걸 보면 과연 법률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을 거고, 네. 물론 이제 그거 꼭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볼 수는 없지만,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참고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 처분 자체로 인해서 적어도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결론은 나왔고 기각 결정으로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법적 책임은 일단락이 됐지만 야권 또 유족들 반발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결정 이후 어떤 좀 절차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탄핵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재판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용산구청장, 이제 직접적 관할을 했던 용산구청장이랄지 또 그 당시에 이제 담당했던 용산경찰서장이랄지 관련된 경찰 간부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결과도 뭐 유죄가 무죄가 될지는 잘 뭐 아직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재판 결과를 우리가 또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유족들도 그렇고 또 관련된 사람들도 그 재판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무 수행을 정말로 했느냐, 이제 직무유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공문서를 또 유조한 그런 사안들도
언론 보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재판은 좀 굉장히 늦어지고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이제 원인과 결과, 그 여기에서 누가 책임 있는지 아마 법원에서 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 국회 차원에선 특별법 제정이 중요해졌다 이런 언급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 이제 협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바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여기에서 선뜻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당의 어떤 태도에 따라 달라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또 국민의힘이 또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뭐 적어도 이 과정에서 보면 뭐 경찰이랄지 또 행정기관에서 뭔가 좀 약간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 이런 것들은 국가의 과실이 있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참사에 대해서 여야 협의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당도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번 탄핵 소추안은 기각을 했고 이상민 장관은 167일 만에 복귀를 했고 최근 재난이었던 수해부터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